475년 가을이었습니다. 고구려 군사 3만이 백제 위례성을 애웠었어요. 불과 7일 만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계로왕은 도망치다 붙잡혔어요. 그리고 아차성 아래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썼어요. 바둑에 빠진 어리석은 왕이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고구려 첩자 도림의 꾀에 넘어간 왕이었다고. 그런데 저는 이 기록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백제 계로왕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어요. 내가 어리석었다. 간사한 자의 말을 믿다니. 근데 이상해요. 정말 몰랐던 사람이 할 말인가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백제라는 나라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백제의 왕족 성씨는 부여씨예요. 그냥 부여씨가 아니에요. 진짜 부여에서 내려온 혈통이에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주몽이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세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랑 백제는 뿌리가 같아요. 똑같은 부여의 피를 나눈 형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서로 죽이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이요. 그 시절에는 고구려 장수왕이 남쪽으로 계속 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빼앗기면 백제는 끝이에요. 계로왕도 그걸 알았어요. 계로왕은 사실 상당히 치밀한 왕이었어요. 즉위하자마자 군사를 키웠습니다. 한강 요충지에 목책을 세웠어요. 고구려를 막기 위해 북위에 외교 서신을 보냈습니다. 같이 고구려를 치자고요. 신라와도 동맹을 유지했어요. 어리석은 왕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근데 북위가 거절했습니다. 고구려 눈치를 봤거든요. 외교가 막혔어요. 군사력은 고구려에 밀렸어요. 계로왕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도림이 나타났어요. 도림은 고구려 출신 승려였어요. 장수왕이 직접 선발한 첩자였습니다. 특기가 있었어요. 바둑이었어요. 당대 최고수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림은 백제로 귀순했습니다. 고구려에서 죄를 짓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궁궐 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바둑을 한 수 지도할까 합니다. 계로왕은 그를 불러들였어요. 교과서는 여기서 이렇게 써요. 바둑을 좋아하는 왕이 바둑 잘 두는 승려한테 홀딱 빠졌다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요. 계로왕은 어리석은 왕이 아니었어요. 북위에 보낸 외교 서신을 보면 알아요. 유교 경전을 자유자재로 인용했어요. 외교 전략이 정교했습니다. 이런 왕이 고구려 출신 승려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까요? 삼국사기에 힌트가 있어요. 도림이 백제로 귀순할 때 계로왕 측근들이 뒷조사를 했다는 정황이 나와요. 도림이 정말 고구려에서 죄를 짓고 도망친 건지를요. 그리고 당시 고구려는 내부 분열이 있었어요. 도림이 장수왕 반대편에 있다가 도망쳤다고 백제 조정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로왕이 도림을 이용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구려 내부 정보를 캐내려고요. 바둑판은 그 자리였을지 몰라요. 두 사람이 서로를 읽는 자리. 그런데 결과는 교과서 그대로였어요. 도림이 계로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의 위험에 맞게 성곽을 높이고 궁궐을 세워야 합니다. 선왕의 무덤이 감회장 상태입니다. 불효입니다. 한강변 백성들이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둑을 쌓아야 합니다. 계로왕은 다 받아들였어요. 백성을 모조리 징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토목공사가 시작됐어요.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백성들이 공공해졌어요. 군사들이 공사에 동원되면서 전투력이 빠졌어요. 그리고 도림은 고구려로 달아났습니다. 장수왕에게 고했어요. 이제 됩니다. 이걸 보면 계로왕이 속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다른 가능성을 봐요. 계로왕이 도림의 말을 들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공사들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성곽 보수예요. 한강 둑 건설이에요. 이게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이었을까요? 역사학자 이명한 선생은 이렇게 말해요. 그 공사들은 왕권 강화책이었다고요. 도성 방어용 시설이었다고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로왕이 정말 속았다면
왜 469년에 고구려 남쪽 변경을 먼저 공격했을까요? 472년에 북위에 고구려 협공을 요청했을까요? 이 왕은 고구려를 이길 방법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도림이 있는 와중에도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그림이 보여요. 계로왕은 도림을 통해 시간을 벌려고 했을 수 있어요. 공사를 핑계로 전쟁을 늦추면서 북위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렸을지 몰라요. 그 도박이 실패했어요. 북위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475년 9월이었습니다. 고구려군 3만이 쳐들어왔어요. 7일이었습니다. 7일 만에 북성이 무너졌어요. 계로왕은 남성으로 피했어요. 남성도 무너졌습니다. 계로왕은 수십 기를 이끌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붙잡혔습니다.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제증걸루와 고이만년이에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요. 원래 백제 사람이었어요. 계로왕한테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사람이 백제 왕을 잡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계로왕 앞에서 말에서 내렸어요. 3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에 3번 침을 뱉었어요.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처형했어요. 삼국사기가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 전쟁의 끝이 아니었거든요. 계로왕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에요. 내가 어리석었다. 간사한 자의 말을 믿다니. 백성들은 쇠잔하고 군대는 약하다. 위급해도 누가 나를 위해 싸우겠는가. 교과서는 이걸 어리석은 왕의 후회로 읽었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읽어요. 이건 변명이에요. 아들 문주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죽어야겠지만 너는 살아야 한다. 왕통을 이유라고 했어요. 자기가 죽은 뒤에도 백제가 계속되길 원했어요. 어리석은 왕이 마지막에 할 말이 이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림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고구려로 돌아간 뒤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장수왕이 포상을 줬다는 기록도 없어요. 칭찬을 받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나라를 무너뜨린 첩자가 기록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봐요. 어쩌면 도림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계로왕 곁에서 몇 년을 보내며 무언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바둑을 두는 동안 두 사람이 서로를 읽었을 거예요. 계로왕은 도림이 첩자인 걸 짐작했을 수 있어요. 도림은 계로왕이 짐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계속 바둑을 뒀어요. 그 바둑판 위에서 무슨 말이 오갔을까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궁금합니다. 백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계로왕의 아들 문주가 신라에서 구원군을 이끌고 왔어요. 한성은 이미 함락됐지만 왕통은 이어졌습니다. 문주왕은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어요. 지금의 공주예요. 백제는 그 뒤로도 2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의자왕이 일본에 선물을 보냈어요. 나무 바둑판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본 왕실 창고 정창원에 보관돼 있어요. 부여에서 시작한 피가 고구려를 거쳐 백제로 흘렀고 백제의 마지막이 바둑판 하나를 남겼어요. 계로왕이 그 바둑판 앞에서 도림을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라요. 교과서는 계로왕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바둑에 빠져 나라를 말아먹은 왕. 근데 저는 이렇게 읽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다른 길을 찾으려 했던 왕. 부귀를 기다리고 신라와 동맹을 유지하고 고구려 첩자를 역이용하려 하고 그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난 왕.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한테 말했어요. 너는 살아야 한다. 이게 어리석은 왕의 마지막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졌어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바둑판 위에서도 전쟁터에서도요. 한강이에요. 계로왕이 지키려 했던 강이에요. 부여에서 내려온 피가 500년을 흘러 이 강 앞에서 멈췄어요. 지금 우리가 이 강 위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건너는 다리 아래로 그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교과서는 계로왕을 어리석다고 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왕이 남긴 말이에요.
너는 살아야 한다. 그 말 덕분에 백제는 200년을 더 살았어요. 그 200년 안에 우리가 있어요. 왜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 줬을까요?